여러분, 한국의 고대 전설 속에는 과연 어떤 무기들이 존재할까요? 단순한 쇳덩어리 혹은 나무 조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무기들이지만 그 속에는 신비로운 힘과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행은 한국의 전설 속에 숨겨진 강력한 무기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무기들은 왕과 장군, 그리고 신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그 힘으로 역사와 전설을 바꿨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무기를 넘어선 한국의 정신과 신화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호기심 초이와 함께 신비한 세계로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주몽의 활과 화살. 첫 번째로 소개할 전설의 무기는 주몽의 활과 화살입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역사와 신화가 얽힌 인물로 그가 사용한 활과 화살은 그 자신만큼이나 전설적입니다. 주몽의 활과 화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의 능력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이었습니다. 주몽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궁술에 있어서는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주몽의 이름조차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주몽은 하백의 딸 유아 부인이 해모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어릴 적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운을 가진 주몽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깊은 산속에서 무예를 갈고 닦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몽은 신령한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주몽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활과 화살을 전해주며 이 무기들이 주몽의 운명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활과 화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늘의 힘이 깃든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주몽이 이 무기들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 정확도와 파괴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쏜 화살은 마치 천둥처럼 적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위력의 적들은 공포에 휩싸였죠. 주몽의 활과 화살은 그를 고구려의 건국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 주몽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부여에서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서 그는 이 무기들을 사용해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주몽의 활과 화살은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그의 정신력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후에도 주몽은 이 활과 화살을 자신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활을 쏘는 모습은 고구려 백성들에게는 왕의 힘과 보호를 의미하는 중요한 장면이었죠. 특히 주몽의 후손들은 이 활과 화살을 계승하며 왕실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 무기들은 고구려의 왕들이 신성한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몽의 활과 화살은 단순한 전투 무기 그 이상입니다. 이 무기들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몽의 영웅적 이미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고구려의 전설과 신화를 이야기할 때 주몽의 활과 화살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무기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검은 용의 검 흑룡검. 두 번째로 소개할 전설의 무기는 흑룡검입니다. 흑룡검은 그 자체로도 신비로운 힘을 가진 무기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이 검은 고대의 전설 속에서 용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지는 무기로 검의 주인에게는 강력한 힘과 용기를 부여했습니다. 흑룡검의 기원은 먼 옛날 바다의 신 용왕과 관련된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이 검은 용왕의 아들 흑룡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흑룡은 인간 세상의 혼란과 전쟁을 지켜보며 그 혼란을 끝낼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늘과 심장을 사용해 검을 만들었고 이 검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모든 것을 베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흑룡검은 용왕의 아들인 흑룡이 한 청년 장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장수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흑룡은 이 청년의 용기와 슬픔을 보고 감동하여 그에게 흑룡검을 주며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청년은 흑룡검을 받자마자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검은 불꽃이 일어났고 그 힘은 주변의 적들을 모두 물리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는 흑룡검을 사용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용왕의 아들의 임무를 완수해갔습니다.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용의 힘과 신비한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흑룡검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매우 강력하지만 그 힘은 오직 정의롭고 선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검을 악한 의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있다면 검은 그 주인을 거부하고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흑룡검은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흑룡검은 그 주인에게 용의 영혼을 불러내는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투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흑룡검의 주인은 용의 영혼을 소환하여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검은 그 위력과 신비로 인해 많은 이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흑룡검은 전설 속에서 단순한 무기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은 정의와 용기를 상징하며
악에 맞서 싸우는 차들에게 신성한 힘을 부여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흑룡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국 전설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백제의 칠지도? 세 번째로 소개할 전설의 무기는 칠지도입니다. 칠지도는 그 독특한 모양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온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전투용 무기가 아니라 왕권과 신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칠지도는 백제의 왕실에서 전해 내려온 무기로 7개의 가지를 가진 독특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전투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칠지도는 백제의 왕이 신라의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그 힘은 왕권을 강화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칠지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 하나는 백제의 무기, 장인이 꿈에서 신령한 존재를 만나 칠지도를 제작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인은 신령의 지시에 따라 7개의 가지를 가진 특별한 검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검은 곧 백제의 왕에게 헌상되었습니다. 칠지도는 그 모양만큼이나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이 무기를 가진 자는 신의 보호를 받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칠지도는 또한 왕실의 상징으로서 왕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백제 왕실의 권위와 신성함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왕이 칠지도를 소유함으로써 그는 나라를 다스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칠지도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 힘은 백제를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칠지도는 그 신성한 힘으로 인해 백제의 왕이 사용하는 동안 적들이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칠지도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 참사인검? 네 번째로 소개할 전설의 무기는 참사인검입니다. 참사인검은 조선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검으로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무기입니다. 이 검은 그 신성한 힘과 정교한 제작 과정으로 인해 한국 전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사인검의 제작 과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검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12년마다 돌아오는 호랑이의 증년월일시, 즉 호랑이의 해, 호랑이의 달, 호랑이의 날, 호랑이의 시간에만 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하늘의 전기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간으로 여겨지며 이때 검을 제작해야만 참사인검의 신성한 힘과 벽사의 기능이 완성됩니다. 참사인검의 제작 과정은 철저한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하늘의 전기를 받아 검에 신성한 힘을 부여합니다. 이 검은 철을 불에 넣어 두드려서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이는 검에 강력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참사인검은 그 자체로도 매우 아름답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이 검신에는 북두칠성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별자리로 하늘의 수호와 길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검신에 새겨진 북두칠성은 참사인검의 신성한 힘과 그 주인의 운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사인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악과 재앙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검은 귀신과 악령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사인검을 사용하는 자는 하늘의 축복과 신성한 힘을 받아 자신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검의 날카로운 검신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그 힘은 단순히 물리적 공격을 넘어서 신령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참사인검의 또 다른 특징은 호랑이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한국 문화에서 강력한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참사인검에는 호랑이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참사인검은 단순한 전투용 무기를 넘어서 악과 재앙을 물리치고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검의 전설은 단순히 전투의 도구를 넘어 국가와 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유물로 기억됩니다. 참사인검의 이야기는 한국 전통 문화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비로운 힘과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비한 무기들과 그 무기들을 사용한 인물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설 속에서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각각 그 주인공들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이루어낸 역사와 전설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여러분,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호기심초이였습니다.